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4%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 시장은 임차 문의가 줄며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장미 1, 2, 3차 아파트가 녹지와 수변 공간을 품은 최고 49층, 4,80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장미 아파트 일대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 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정말 많아.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만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견 돈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돈에서 시작된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돈.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이 돈에 허덕이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의 투자가 돈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 한 주도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괜히 지치는 월요일, 하지만 이분과 함께하면서 부동산 고민만큼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가 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일 중에 여행, 휴식, 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재미있는 일이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전부를 여두지 말고 인생의 재미있는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돈 버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도 어렵죠. 찌뿌둥하죠.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날씨가 찌뿌둥하지 않고 시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매우 춥습니다. 돈 버는 일이 제대로 풀리면 추워도 춥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지혜를 가르쳐드리고 돈 버는 일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통해서 돈 벌고 싶고 갖고 있는 부동산 걱정되신다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꼭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좀 인생의 여러 부분들이 쉬워지는 것들은 있죠. 자,
그런 돈처럼 우리 인생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돈처럼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전화하셔서 고민 훌훌 털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기 전에 우리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들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명강의가 준비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8월 8일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내용들 별거 없는데 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강의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파트 청약 기대지 마라. 인생 다 가고 나만 바보 된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파트 청약 통장 가지고 5년, 10년, 15년 견딘 분들이요. 정말 후회 많이 하시고 내가 혹시 헛살았다, 내가 바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된다 하더라도 정말 가격도 오르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점수에 맞추고 떨어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데 가가지고 청약 받으셔서 정말 나만 골병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청약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실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약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투자하세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청약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뭐 청약이 뭐 몇백 대 1, 몇십 대 1, 그리고 가점제도 하면은 저 지난주에 84점 만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족 아이 두 자녀 데리고 만점 가봐요. 69점, 67점인데 17년, 18년 무주택자가 해가지고 붙으면 뭐합니까? 그때 가가지고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개발 빌라 하나 사놓는 거하고 18년 후에 가점 맞춰가지고 당첨되는 거고 비교해보면은요. 18년 동안 삶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그때 가가지고 청약 당첨해가지고 오른들 지금 빌라 1억짜리 사가지고 갖고 가는 것보다 더 덜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청약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청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만 주는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고 이번에 8월 8일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청약 통장을 병행하면서 내 집 마련해가는 그러한 방법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청약 통장을 부모님이 일찍 가입해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가점 만들려면 결혼해야 되죠. 아이 낳아야 되죠. 부양가족 늘어나야 되고 무주택 기간 길어놔야 되죠. 그래야 15점, 17점 만점 해가지고 67점 도달합니다. 그게 기본 세월이 15에서 17년이고 아이 두 자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점이 되더라도 또 안 되니까 있는 부모님 집 팔게 해서 무주택 만들어가지고 부양한다고 또 5점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점수 74점 만들어 가는데 그나마도 청약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하나의 행운이고 요행입니다. 물론 결혼하자마자 신혼특공분들 생애 최초 신생아 특공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당첨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7년 넘어가고 13, 14년 지금까지 이 청약 당첨 안 돼가지고 가점으로 가시는 분들 지금 무거운 짐 갖고 가기 너무 힘드시고 정책 바뀔 때마다 화나죠? 화내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결혼 안 하고 자녀 출산 안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일부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결혼시키고 나라를 좀 지탱할 우리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청약하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당첨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특별 공급. 뭐 국가 유공자 특급, 독립 유공자 특급, 2자녀 이상 특공, 신혼부부 특공, 부모 노부모 부양가구 특공, 뭐 신생아 특공 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살고 싶고 자산 불리게 하는데 당첨됩니까? 당첨되려면 주로 어디로 돼야 되는지 아시죠? 굳이 말하지 않지만 그림을 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특공을 하고 청약을 하고 당첨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은 지금은 서울입니다. 먼 미래 가도 서울입니다. 왜냐고요? 인구가 2070년도에 가면 5천만 명의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 어딘가는 지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으로 아니면 서울 아니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수도권에 공급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많이 공급이 되면 부족한 데는 서울이 되겠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이 그리고 공급이 없는 지역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청약을 통해서 들어온다? 적금을 부어가지고 적금 돈 모아가지고 서울에 들어온다?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적금 부어가지고 20, 30년 부어가지고 서울 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서울은 항상 그러죠. 더 올라 있죠. 전세 살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돈 좀 전세금 합쳐서 가려면 또 다시 멀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불과 2, 3년 전까지만 있었던 그 용어 넘사벽. 이거 현실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뭐 지난 2022년 가격이 좀 폭락됐다 해가지고 뭐 2차 폭락 하락론자. 제가 늘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죠. 하락론자들 쫓아다니고 폭락론자들 쫓아다니면 자기 거지 된다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진실과 이 진실 자기들 아는 거 말해주겠어요? 일단 광고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료 받는 사람들 오면 광고 더 되는 거잖아요. 구독자 많아야 돈 버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공부 안 합니다. 부동산 정말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넓고 깊습니다. 항상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지 어디가 막 폭락.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고 폭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모여들고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도시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우상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폭락과 이런 것보다도 든든하게 내가 미래를 좀 계획할 수 있고 미래가 전망이 좀 있는 곳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눈치 보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은 위험한 세계가 아닙니다. 오를 지역은 반드시 오르고요. 내릴 지역은 그냥 운명적으로 됩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용어 아시죠? 항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선택적 상승을 할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운명적으로 하락할 지역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하락. 이 두 가지 용어를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상승은요. 예를 들어 강남이라고 선택해서 상승한 거 아니에요. 강남이 이미 비싸기 때문에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강남이 아닌 그 지역에 선택적으로 상승할 지역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운명적 하락은요. 인구가 줄어들고 지자체가 소멸되고 누가 봐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오르는 상승 시기가 오더라도 오르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걸 넣어두시고 가셔야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운으로 10년, 15년 만에 또는 결혼하자마자 청약 당면 그만큼 기쁜 건 없죠. 근데 그게 너무 소수라는 거죠. 수십 대 1에서 수천 대 1인데 그걸 여러분이 꼭 될 거라고 믿지 마시고
이 청약을 이제부터는 병행 없이 병행합시다. 이 8월 8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게 여러분 청약 가지시는 분들 15년 무주택 하다가 갑자기 황당하게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같은 시기에 같은 오늘이라고 할게요. 같은 오늘. 어떤 사람은 청약통장을 기대하고 적금만 부어간다고 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시드만 조금 뭐 1억 모은 걸로 대출 좀 활용하거나 신혼증 활용해가지고 뭐를 예를 들어서 합정동 같은데 강변 쪽으로 약간 3, 4년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재개발 지분 빌라를 하나 사놨다고 할게요. 그런데 그동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1억 6천이 넘어갔기 때문에 주택세에 들어가니까 이걸 못했어요. 왜? 청약에서 제외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8월 8일에 밥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을 했더니 투자했더니 가격도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뭐 조합이 인가되고 사업시 인가 이런 공부도 하죠. 공부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아 이렇구나 이런 땅이 이렇게도 오르는 거구나 이렇게 아파트가 되면 오르는 거고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벌고 내가 번 돈 합쳐서 또 다른 데를 또 상급지로 갈 수 있구나 아니면 청약통장 맞아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돈을 벌어서 더 크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동기간 같은 15년을 내다봤을 때는요 재개발이 청약보다 최소한 2~3배는 더 번다는 거예요. 청약으로는 2억에서 5억 번다면 재개발은 3억에서 15억까지 벌 수 있다는 거죠. 15억 번 데 많죠. 불과 2009년 10년 3억 하던 것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금 투룸 빌라도 18억 19억 한남 뉴타운 2005년도에 3억 하던 게 지금 18, 19억 그리고 또 뭐 노고산동, 염리동 2016년에 2억 7천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지금 8, 9억. 원효로 일과 3년 전에 3억 하던 거 지금 3, 4년 전에 3억 하던 거 지금 7, 8억. 2배 올랐죠. 왜? 이 재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런 지역들이 서울의 곳곳에 많이 있다. 위치만 좋으면 재개발 안 해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오늘 여기를 한다면 재개발도 하나 해놓으시고 청약도 같이 유지하시고 재개발로 벌고 청약으로 행운으로 더 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게 생겼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8월 8일 날 비아파트 청약시 비아파트는 뭐가 있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라고 하는 거죠. 오피스텔. 비아파트를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었죠. 왜? 공시 가격에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뭐 이렇게 85제곱미터 큰 데 시작하지 않잖아요. 60제곱미터 또는 45제곱미터도 시작할 수 있는데 서울의 땅값, 토지 대금이 비싸고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부 수도권 같은 경우에 1억 6천, 공시지가 1억 6천 이하짜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면 아파트 무주택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 샀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번 달 8월 8일에 발표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잔금 기준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부터 투자하셔가지고 2, 3개월만 그 매도자하고 상의하셔서 11월까지 이후에 잔금하겠다. 그때 소유권 이적 안 하겠다 하면 통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1.6 지방 1억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세에서 빼줘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줬는데 11월 1일부터는 85제곱미터 전용면 85평 국민평형이죠. 33평형 30평대 아파트 기준이잖아요. 이하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5억 무려 5억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 되려면 시세로 한 7, 8억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5억이고 지방은 3억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빨간 걸로 너무 중요한 거니까 5억 빨간 거 5억도 좀 크게 쓰겠습니다. 5억 이하인 주택 공시지가 사게 되면 주택세에서 배제돼서 무주택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오르고 이것도 가격이 오르고 청약을 계속 하다가 행운이 맞아서 요행이 청약 맞으면 더 부자 돼. 그래서 부자가 2배 되는다. 2배. 2배 되는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이제 청약만 목매지 마시고 재개발 투자, 도심 내 오피스텔 투자, 주거도 중요하잖아요. 도심 내 뭐 재개발 예정지 투자, 조그마한 단독주택 투자해서 재개발되는 이런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약만 기다리다 보가 10년, 15년 낭비되면요. 15년 정도면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하겠어요. 그 하락된 화폐 가치에다가 기대하지 마시고요. 적금보다는 실물 가치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같이 하셔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 명심 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에게도 이게 잘 적용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 되고 정말 서럽지 않는 서울에 내 집 마련 할 거다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의 강의였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기대지 마라. 인생 다 가고 나만 바보 된다라는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청약이 된다면야 뭐 너무 좋겠죠. 하지만 내 부동산 투자가 오직 청약에만 올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꼭 나무 밑에서 열매 떨어지는 걸 기다리기만 하는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투자, 그런 것들 하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런 투자들은 계속해서 차윤원 대표님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제가 광명의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착공 중인데, 네, 공사 중인데요. 네.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게 고민이 되세요. 네. 자, 광명에 근데 재개발 지역이 좀 넓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구역이세요? 구구역이요. 9구역이요? 네. 네. 자, 광명 9구역에 이제 입주권이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에 좀 재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재투자할 지역으로 좀 눈여겨보신 곳 있으실까요? 그 서울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요. 용산 뭐 공원 근처로. 네. 용산 민족공원 근처 쪽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저 한남 구역 투자하려다가 놓쳐가지고 그쪽에 좀 미련이 있어서. 아, 네. 자, 약간 마음에 좀 계속 신경 쓰이는 것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혹시 갈아타도 괜찮을지. 자, 요 광명 9구역에서 서울 지역, 특히나 용산 쪽으로 좀 갈아타봐도 괜찮을지.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광명 9구역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했고 광명 전체를 좋아했는데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먼저 갈아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금의 문제인데 지금 매각을 하시면 비과세이신가요? 지금 대체 주택으로 산 건 아니지만 광명 구입할 때보다 나중에 지금 산 집이 하나가 있어요. 제 명의로 된 게. 그러면 일시적인 이 주택자시네요. 그게 거기에 맞는 건가요? 예, 몇 년도에 사셨어요? 두 번째 걸. 17년도요. 아, 17년도에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네. 그러면 가격이 투자 대비 좀 올랐을 텐데 광명이 좀 올랐거든요.
얼마 네. 정도 올랐어요, 지금? 상승 뭐 부분. 지금 공사 중이니까 얼마 전에 일반 분양했을 때 네. 롯데 캐슬이거든요. 아니 일반 그거 뭐 그냥 잊지 말고 조합원 지분 얼마 가격 딱 알거든요.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1억 7천 정도에. 그러면 지금 한 6, 7억 하겠네요. 네. 그럼 5억 정도. 아파트가- 이건 과세가 되면 이건 위험해요. 과세 다 돈 더 벌려다가 과세를 당하면 손실이 커요. 그다음 지금 현재 두 번째 산 건 얼마에 샀어요? 두 번째 산 거. 두 번째도 조그만 건데요. 그거 1억 2천 정도에 샀나요? 집도 꼭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해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기억력도 안 되면 투자하지 마세요. 네. 1억 2천 정도예요. 예, 그리고 얼마 됐어요, 지금? 한 7년 됐죠. 아니, 금액이 얼마 올랐어요? 여기는 지금 호가만 2억 8천. 2억 8천. 네. 예, 그러면 얘는 1억 6천 정도 올랐네요. 네. 자, 여기 중요한 게 이게 대체 주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샀어요, 후에 샀어요? 인가 전에 샀죠. 2010년도에 샀어요. 예.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산 건 대체 주택이 될 수 없어요. 아. 사업 시행 네. 자, 구구역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이주를 위해서 대체 주택을 주는 거거든. 이주비 나올 때. 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산 건 대체 주택이 되는데 얘는 어차피 비과세가 안 돼요. 네. 얘는 과세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 세율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빼면은 한 20% 세금 나올 걸로 보여져요. 네. 1억 6천 올랐으니까 제가 한 네. 3, 4천만 원 세금 나올 것 같아요. 장특공 네. 2%씩 계산해가지고 네. 얘를 매각을 하시고 네. 네. 나면은 구구역이 비과세가 돼요. 네. 네. 이 비과세가 엄청 중요해요. 네. 항상 중요한 거, 최종적인 건 누구에게 물어봐라?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네. 만약에 이게 입주를 하더라도 구구역은 많이는 이제 안 올라요. 얘도 많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거의. 예, 기대 안 그러면 하는- 얘를 먼저 처리하세요. 지금 네. 시기 그러려고. 좋을 때. 네. 그리고 광명 구구역을 네. 얼마나 오를까 가름을 해야 되는데 네. 관리 처분하고 벌써 일반 분양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덜 올라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인기 좋은 지역 뻔하죠. 이제 네. 1, 2구역 입주했으니까 이제 4, 5구역. 그죠? 네. 4구역, 5구역. 이제 6구역도 한다고 할 거고 9구역은 위치가 가장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구역과 12구역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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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있어. 나는 무언가 약간 우울해. 그거 많이 느끼셨죠? 네. 예. 그다음 이게 있어요. 이 광명 뉴타운, 광명 재개발이 살아난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뭘까요? 시흥지구?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자, 흑성 뉴타운 들어보셨죠? 네. 노량진 뉴타운 들어보셨죠? 네. 네. 신길 뉴타운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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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뉴타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네. 구로는 있었는데 이거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 어, 누가. 아. 그리고 넘어서 광명 뉴타운으로 간 거예요. 아, 네. 자, 위치가 가산 디지털 단지. 네. 두 자리 줄임말 좋아한다고 그러죠. 가디라고 하죠. 네. 네.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라고 하죠. 네. 가디와 구디에 있는 광명하고 구로하고 여기 금천구하고 어디가 더 위치가 좋아요? 구로. 구로와 금천구가 위치가 좋죠. 네. 지금 여의도와 이 금천구 일대로 해가지고요. 네. 여기가 지금 신안산선 개통이 네, 이제 네. 1년 앞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광명은 이제 다 좋아졌죠. 네. 그러면 일단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앞쪽 그동안 구로 뉴타운 없애버렸는데 여기가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시면서 과거에 없앴던 데를 지금 다시 재개발을 시동을 걸어버렸어요. 좀 늦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보세요. 남구로역 사이로 해서
구로구청, 그다음에 대림역 쪽 재건축, 그다음에 남구로역 사이로 뭐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막 아파트 지어대죠. 그다음에 군천구청 앞쪽으로 아파트 지어대면서 독산 A, B 들어와가지고 구로 디지털달까지 계속 이제 아파트 들어올 거예요. 네. 여기에서 가장 지금 가격이 하락 요인이 뭐였냐면 제2 외국인 또는 우리 교포들 이런 분들이 네. 많이 사셔가지고 가격 네. 하락 요인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그분들이 20만 원, 30만 원대 월세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신안산선을 타고 좀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되면 광명보다는 더 좋아지겠죠. 네. 네. 그게 앞으로 9년 후에 대한 문제인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거주가 아니고 순수 투자를 한다면 지금 갈아타는 게 좋고요. 네. 갈아타가 잠깐 용산 같은 데 말씀하셨잖아요. 네. 용산 합정, 명일동, 뭐 강동 투자하셔가지고 4, 5년 벌고 구로 다시 들어오면 크게 좋을 거예요. 크게. 그 제가 방송상 어느 지역을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네, 없고 네, 네. 우리 시청자님한테 더 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을 내가 3억 벌었는데 세금 반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대체주택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두 번째 산 건 무조건 일반 과세예요. 네, 세금 네. 낼 거 빨리 내세요. 그거 그리고 네. 구구역을 매각을 비과세라면 매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갈아타시고 다시 4, 5년 벌었다가 구로 금천구 이쪽 아파트 다 들어서니까 여기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마도 가장 잘한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번에 전문가님 방송 잠깐 보고 그래서 이제 확신을 얻으려고 오늘 전화드린 건데요. 예. 그러면은 광명 구구역 입주 시 말고 질순대를 빨리 팔아서 재투자라는 말씀을 예, 알겠고요. 그렇죠. 보세요. 네. 항상 구역 지정할 때 오르죠. 네. 조합 인가할 때 오르죠. 사업시 인가할 때 네. 오르죠. 관리처분 됐고 이제 네. 일반 분양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일반 분양하면 100% 번다고 하면 벌써 85에서 90% 올랐기 때문에 네. 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한번 잘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저 코스 제대로 교육 받으려면 상담와서 오세요. 방송이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목이 아플 정도로 빨리 말씀드려도 네. 이해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상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이 또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광명 구구역에서 서울 일대로 재투자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신 상황이셨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집을 먼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광명 구구역 쪽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행되어야 할 부분 두 번째 집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 부분 꼭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02-2638-3970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미아 SK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제가 지금 매도를 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다시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재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그 미아 SK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마 미아 뉴타운 SK 북한산 시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요거 지금 그러면 원래는 실거주랑 투자 뭐 같이 좀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13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보유 중이에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일단 예.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네. 이제는 좀 갈아타 볼까 이렇게 네네. 지금 생각을 좀 바꾸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혹시 그래도 좀 보유하신 지가 지금 벌써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좀 생각이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다른 아파트보다 많이 오르지를 않고 있어서 다른 아파트로 비교해 보면 많이 오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속이 좀 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네. 몇 주택자세요? 2주택자요. 어디 갖고 계세요? 지금 센터피스 하나, 센터피스. 센터피스 예. 하나, 36평 하나, 예. SK 하나. 네. 지금 현재 그러면 SK는 비과세 상태겠네요. 네? 어디 가요? SK가 비과세겠다고요.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이게 두 주택인데? 센터피스 몇 년도 이게 그 재개발한 거잖아요. 센터피스요? 예, 예. 예. 기름역 있는 거. 네. 예, 그 몇 년도에 입주하셨어요? 지금 제가 3년 전에 입주했는데요. 3년. 만 네.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금 만 3년 지난 것 같은데요. 아, 지났어요? 예.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겠네요. 네네. 예. 이걸 어떻게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일시적인 2주택자가 3년이거든요. 아, 3년이 만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3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계산해 보시고 네. 센터피스 잔금일 등기 이전 일로부터 3년이 안 지났으면 비과세고요. 아, 이거 5년 지금 5년째라서. 아, 그러시구나. 일단 네. 세금이 좀 나오겠네요. 네. 자, SK 북한산 여기도 가격이 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옛날에 돈 없고 뭐 5천, 7천 가진 사람들 내 집 마련하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막 3억 하던 거였거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야 많이 벌었지만 우리 시청자님 10년, 20년 가진 사람들은 왜 나만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 생각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매각하시기 바라요. 매각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센터피스를 가지고 그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네. 예, 두 개를 팔아가지고 합쳐서 상급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그렇지 않으면 자녀분들이 몇 살이죠? 지금 자녀분들 27, 28이요. 예, 27, 28. 자녀분들은 지금 몇 주택자세요? 아직 큰 애는 2개 있고 작은 애는 하나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 네네. 예, 그러시면 작은 애에게 지금 이 서울 여기 한강 쪽이나 한강 이남 쪽으로 자녀에게 좀 부모가 좀 차용 좀 해주시고 일부는 좀 증여를 하셔가지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팔면은 전세 끼고 갖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한 7억 정도 하나요? SK가요? 예, 6억 지금 6억에서 6억 4천. 그럼 한 1억 내렸네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6억 정도 하면 전세 한 3억 하시나요? 4억 정도. 4억 팔면 2억 정도밖에 안 남네요. 네. 그러면 양도세 내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세무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걸 27세 자녀에게 싸게 팔아가지고 2년 있다가 비과세로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세금 줄어들고 아드님은 비과세 되니까 비과세 무상증여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아드님에게 조금 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들에게 증여를 해요? 증여라고 안 했거든요. 아, 세무사하고 상의하셔서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6억에 팔더라도 10년 보유했으면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오니 네. 법적으로 허용하는 정도 범위 내를 조금 싸게 둘째에게 매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죠? 아, 네네. 그러면 지금은 아드님이 매입하고 거주 안 하고 2년만 보유해도 네.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요. 아, 그러면 파는 사람, 우리 어머님도 네. 세금이 줄어들고 아드님은 비과세죠. 네네. 그러면
오른 만큼 할인해준 만큼이 아드님에게 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아드님에게 좋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지금 어차피 서울은 네. 서울이 지금 현재 핵심 지역들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 마용성 올랐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쪽도 오르는 시기가 됐는데 많이는 안 오를 거고 하니까 오르긴 반드시 올라요. 건축비 올랐죠. 인건비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분양가 저절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 네. 상승분이 2년 동안에 올 거예요. 2년 동안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매각하더라도 네.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올라가지고 하려면은 세무사가 가격을 아. 낮출 수 있는 범주가 높으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반드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하시고 여기 아드님한테 양도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재상담 받으세요. 아, 예, 예. 예, 이럴 거고 살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국가는요 절세는 도와줘요. 근데 네네. 탈세는 용납을 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세무사님하고 상의해서 절세를 하시고 아드님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차윤원 대표님도 꼼꼼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 방배 6구역하고 내방역 사이에 네. 그 가로주택을 그 신탁회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단독주택 소유자라서 이것을 장기보유 특례도 한 채밖에 못 받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네. 싶어서. 예.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를 해도 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조금 요걸 부정적으로 지금 봐도 되는지 이 부분 지금 궁금하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참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또 명확하게 있죠. 계속해서 사업성 얘기들 많이 나오곤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갖고 있는 단독주택 대지가 몇 평이죠? 58평이요. 58평이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신탁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추진체하고 상의하기를 1+1으로 했나요? 아니면 뭐 다른 기타 플러스 다른 걸 뭐 더 주기로 했나요? 아, 그건 뭐 처음에는 뭐 세 채 준다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 30년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채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한 채의 그 조합원 가격이 권리가액의 반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반에 대해서는 권리가액만 찾는 거고 몇 년 후에 예. 그 재산 상승 가치는 반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네, 권리가액 그렇죠. 반. 그래서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15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유기간 40%, 장특공 40에서 80%를 받기 때문에 네. 거의 양도세가 별로 안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걸 1+1 하게 되면 요 1+1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 세율이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장특공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저라면 혹시 딜을 잘 하셔가지고 한 45평짜리 하나 받고 25평 받을 수 있나요? 그 두 개 받으면 근데 그래 25%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세율이 45%막 이렇게 나가니까 예, 예, 거의 다 뜯기는 거거든. 30년 전에 샀으니까 양도 차이 거의 다거든요. 예, 예, 집값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한 채만 받아야 되는 자, 입장이에요. 지금 네. 이것은 분쟁의 부분이거든요. 네. 자, 반대할 거냐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익이 나냐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의 부분인데 가로주택 사업은 만약에 조합원들이 80%
만약 75%인가요? 동의를 하고 나면 나머지 반대 20에서 25%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갈 경우에 그게 문제죠. 예. 뭐 그게 우리 선생님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알기로는 대부분 아파트 여기 만들기만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방배 6구역 30평대 아파트들이 다 30억 육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뭐 30억은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워낙 지금 현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뭐 26만 가더라도 조합원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을 제외한 소액 집을 가진 사람들은 워낙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갈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분양시청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청자님은 권리 가액만 받는 데다가 쉽게 말하면 감정가에 뭐 이의 제기하고 하더라도 큰 돈을 못 받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인데 반대파가 네. 많아가지고 해제가 될 수는 있습니까? 시청자님 보시기에? 글쎄요. 그거보다 제가 동의가 알기로는 쉽지 해제가 안 않은 것 될 같아요, 걸로 알고 동의가. 있거든요. 네. 해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신청 40평대 하나 신청하세요. 그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만약에 동의가 돼서 조합 설립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동의가 안 분양 됐을 때 신청 동의율이 기간이 와요. 쉽지가 분양 않으니까. 신청 네. 기간. 네? 분양 신청 신청 기간. 일이 와요. 그 기간이 그건 와요. 조합 설립 이후죠. 그렇죠. 오케이. 거기 네. 분양 신청을 안 하면은 나는 여기 권리가액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야죠. 감정가에다가 예, 예. 뭐 아무리 재결하고 하더라도 그렇죠. 3에서 5% 이상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맞습니다. 손해가 예, 돼요. 예. 감정가에서 시작하는 네,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 왜냐면 설립하고 나면 분양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프리미엄이 네,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이건 아셔야 돼요. 대지가 58평이라고 그랬죠. 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은요. 네. 반드시 가격이 50평대는 하락해요. 네. 그런데 해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해제가 돼가지고 건축, 신축 빌라 하는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신축업자들이 들어오면 가격 상승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들어간 곳은요. 권리 산정 기준이다 뭐다 해가지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축업자가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해제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평당 뭐 6천, 7천 받는 건 불가능해요. 권리 산정이 기준이 정해진 이상으로는. 네. 예, 이러한 경험이 과거에 보면 공영주차장 쪽 있죠. 네. 우리 선생님의 반대편 내방역 4번 네, 출구 네, 쪽에 네. 그때 뭐 고려산업개발 해가지고 싸움 많이 하다가 결국 끝장났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해제되고 나서 평당 3천, 5천 하던 것들이 평당 2,500, 3천에 매매됐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 네. 물어보면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과거 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할 얘기가 있는데 조합이 형성되고 권리산정을 기준이 했다면 반대파가 되면은 오히려 이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선생님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럼 조합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금 청산시키고 내가 조합이 돈을 벌 기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분쟁의 부분이니까 현재 그 추진하는 위원분들하고 잘 상의하고 합의해서 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저는 저는 가로주택 안 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예,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안 좋은 게 있는데 나머지 주민 입장에서 되는 게 좋다 좋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빌라 소유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분쟁의 부분을 다 여기 방송상에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금 시나리오별로 세세하게 답변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다시 한번 이 답변 내용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좀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